제가 최근에 썼던 표현인데 세상에서 가장 심플한 컨설팅 회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역센터를 하는 건 일종의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언론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컨설팅 비즈니스 성격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까지 지역센터 대표님들이 지역센터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업이 여전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지역센터의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뭐 회의에서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냥 제 생각을 밀어붙일 생각은 없고요. 가능하면 그런 문제도 조금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단순하게 만들 거냐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고민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자리 잡았냐면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한 컨설팅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컨설팅 회사는 되게 많잖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컨설팅 회사는 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도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공기업들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요. 공기업만 손을 대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런 컨설턴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컨설턴트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단순한 컨설팅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찌 보면 마을 미디어도 그런 의미에서 나왔고요.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조그마한 마을 단위의 컨설팅 회사 비슷한 컨셉 아닙니까? 마을 미디어도 어찌 보면 그런 그 고민 속에서 나온 모델인데 사실 마을 미디어만 하더라도 언론이기 때문에 아무리 규모는 작지만 마을 미디어도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고요. 그래서 그 모델, 그거보다 더 단순한 모델을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제 아시겠지만 브랜드별 컨설팅 회사로 온 거예요. 브랜드별 컨설팅 회사.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브랜드별 창업지원센터라는 표현을 썼죠. 브랜드별 창업지원센터. 제가 여러분에게 샘플로 보여드렸던 게 BBQ 창업지원센터잖아요. 그죠? BBQ 창업지원센터, BHC 창업센터 홈페이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그럼 이 모델이 왜 단순한 거냐? 그럼 단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컨설팅을 하는데 BBQ만 가지고 컨설팅을 하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컨설팅을 하는데 특정한 브랜드만 가지고 컨설팅을 하니까 당연히 단순할 수밖에 없죠. 브랜드를 100개 가지고 컨설팅하는 것과 브랜드를 하나만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게 당연히 브랜드를 하나만 가지고 컨설팅하는 게 쉽겠죠. 근데 그 컨설팅도 또 업무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BBQ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맹점 모집을 도와주는 컨설팅, 가맹점을 도와주는 컨설팅, 뭐 예를 들면 뭐 교육을 시켜주는 컨설팅, 신메뉴를 개발해주는 컨설팅, 같은 브랜드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컨설팅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선택한 건 뭐예요? 음식점 거래라고요. 음식점 거래소.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선택한 브랜드의 양도양수만 개입하는 컨설팅. 이게 가장 단순한 컨설팅이라는 거예요. 사실 컨설팅 회사보다 이보다 더 단순한 컨설팅 회사가 있을 수 있나? 물론 뭐 개념적으로야 있을 수 있겠죠. 개념적으로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알 거 다 아니까 생각해 보시면 특정한 브랜드를 하나만 선택을 해서 그 브랜드의 가맹점 양도양수만 손을 댄다고 하면 적어도 컨설팅 회사 중에 이보다 더 단순한 컨설팅 회사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도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는 가장 단순한 컨설팅 회사를 일단 제시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고 브랜드도 하나만 알면 되고, 소위 여러분들이 설령 영업을 하더라도 가맹점 수만큼만 영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업 대상이 딱 두 종류잖아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굳이 영업을 여러분이 한다면, 영업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해도 결국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밖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단순한 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해보자. 다행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브랜드가 10,000개가 넘으니 이렇게 브랜드를 하나씩 맡으면 그래도 몇 명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조냐면 10,000명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그림을 꼭 그려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브랜드 하나씩을 여러분이 브랜드를 하나씩을 맡아주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브랜드를 담당할 정도로 그 브랜드 맡는 사람을 우리가 늘려가면 우리는 10,000명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10,000명이 전부 다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브랜드만 달랐지 다 똑같은 브랜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맹점 양도양수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10,000명이 논의하고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이 10명, 20명만 나타나도 10,000명의 소위 브랜드를 맡으신 분들이 그 10명, 20명을 흉내내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일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가 뭐죠? 비즈니스 모델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시장을 공략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A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의 상권을 한 2,000개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상권에 가맹점을 하나씩 넣어 놓으면 가맹점 2,000개가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특정한 가맹본부를 도와주는데 양도양수를 가지고 일단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맹점 양도양수를 가지고 도와주는 일을 브랜드별로 다 각자가 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가맹점이 되고 브랜드라고 하나의 브랜드라는 상권을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가맹 사업이 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가맹점 양도양수니까. 여러분, BBQ 양도양수나 교촌 양도양수나 BHC 양도양수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가맹점 양도양수를 책임지는 비즈니스를 일단 단순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브랜드를 하나씩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표현을 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심플한 컨설팅 회사를 우리는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그 가맹점을 잘 운영하시는 특정한 브랜드를 잘 맡아서 운영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가맹점을 권해드릴 거다. 이게 프랜차이즈에서는 멀티 유닛 오너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복수 가맹점을 담당하는 가맹점주죠. 왜 제가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가장 단순한 컨설팅 회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 브랜드별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면 브랜드를 늘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스타트를 지금부터 해보자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다 맡아봤자 브랜드 100개밖에 맞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 브랜드 10,000개가 있다니까요. 10,000개.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씩 맡아서 그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적응하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소위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일을 확장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도요, 여러분 제가 단순한 컨설팅 회사라고 하니까 그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네. 자, 지금 여러분, 우리 모델을 단순화시켜 보자고요. 어윤지 대표님이 지금 다 어떤 비즈니스 한다고요? 대표님? 양도양수, 네. 교촌치킨 노천치킨. 가맹점의 양도양수. 네, 맞잖아요. 네. 네. 전국에 교촌치킨 가맹점 1,300개밖에 안 돼요. 한 1,500개 되나요? 네, 1,500개 가지고 사업하는 거거든요. 가맹점 1,500개 가지고. 근데 단순하기로 따지면 이보다 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단순한 중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가맹점 양도양수를 단순히 중개 기능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오래 못 가요. 중개를 하면서 예를 들면 어윤주 대표님이 10개의 가맹점을 중개를 했다. 만약에 한 해 동안. 그럼 10명은 어윤주 대표님 때문에 창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10명의 창업자가 어윤주 대표님을 통해서 교촌치킨을 하게 된 거라고요. 근데 그냥 인수해가지고 이제 네 맘대로 운영을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나 믿고 나를 통해서 교촌치킨 가맹점을 인수해서 창업을 했으면 적어도 그 10명이 다른 가맹점주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촌치킨은 어인지 대표님이 최고 잘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어인지 대표님은 너무 당연하게 교촌치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10명의 가맹점주가 가게를 파는 과정을 경험을 했고 10명의 창업자가 교촌치킨을 인수해서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촌치킨에 대해서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하고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공부도 할 거고 필요하면 저하고 상의도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촌치킨에서는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될지 교촌치킨 가맹점들을 도와주려면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될지를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게다가 어윤재 대표님은 SNS 전문가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SNS까지 동원해서 교촌치킨을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요, 교촌치킨에 대한 전문성은 최고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심지어 어디까지 욕심을 냈으면 좋겠냐면 교촌치킨 본사 직원들보다도 교촌치킨을 더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 가지고 집중을 하니까 가능하죠. 누군가는 이럴 때 뭐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던데 하나의 브랜드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전문성을 확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혼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가맹본부와도 얼마든지 소통을 꾀할 수 있고 또 우리 중에는 심지어는 교촌치킨을 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교촌치킨처럼 관련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에서 일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홍종화 대표님도 들어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어윤재 대표님이 교촌치킨에 대한 이해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는 게 어렵습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촌치킨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것도 혼자서 움직이는 전문가가 아니라 창업경영신문의 교촌치킨 담당자가 되는 거거든요.
창업경영신문에서는 교촌치킨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교촌치킨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교촌치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윤재 대표님, 그렇게 해서 양도양수를 도와주게 됐어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도와주게 됐어요.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욕심내실래요? 신규 창업. 신규 창업 당연히 도와줄 수 있죠. 또요. 또요? 네. 프랜차이즈 창업? 여러분, 교촌치킨 본사는 도움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 교촌치킨 본사는 상장돼 있으니까 뭐 완벽한 회사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촌치킨 본사를 도와줄 것도 얼마든지 있을 거고요. 교촌치킨으로 업종 변경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누가 교촌치킨으로 업종 변경하고 싶을지는 찾아보면 이제 나오겠죠. 다른 치킨 업체가 될지, 또는 치킨 업체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일반 업체, 뭐 김밥집 사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교촌치킨으로 업종 변경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세고 셌을 거고요. 반대로 교촌치킨을 하다가 가게를 팔기만 합니까? 교촌치킨을 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싶거나 다른 브랜드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걸요? 그것도 업종 변경이죠. 다른 걸 하다가 교촌치킨으로 바꾸는 것도 업종 변경이고, 교촌치킨을 하다가 다른 걸로 바꾸는 것도 업종 변경이고, 그거 전부 어윤재 대표님이 손댈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거 사업이 안 될까요? 여러분, 가맹본부에서 일해보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가맹점 교육시키는 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강의 잘하면 가맹점 교육시킬 수 있는 거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가맹점주들이 와서 들으려고 안 하면 가맹본부 교육은 전부 다 실패입니다. 근데 교촌치킨의 담당자인 어윤재 대표님은 이미 교촌치킨 가맹점들과 상당한 소통을 하고 있겠죠. 그때쯤 되면. 왜냐하면 교촌치킨에 대한 비즈니스를 해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교촌치킨만 가지고도 사업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럼 2단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브랜드를 늘려야죠. 왜 교촌치킨 하나만 가지고 합니까? 브랜드를 늘려야죠. 교촌치킨에서 성과를 내면 브랜드를 왜 못 늘립니까? 늘려드리겠다니까요. 늘려드리겠다고요. 10개라도 맡을 수 있다고요. 20개라도 맡을 수 있다고요. 처음부터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에 적응을 하고 적어도 이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 브랜드를 늘리시란 얘기입니다. 아직 여력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업을 늘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안하는 건 바로 그 모델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윤재 대표님이 브랜드를 5개를 늘렸다. 5개의 브랜드에 대해서 양도양수도 도와줄 수 있고, 가맹점 활성화도 도와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창업도 도와줄 수 있고, 업종 변경도 도와줄 수 있게 되면요. 거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거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아직 그 가치를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브랜드 하나 가지고 가장 단순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고 고민을 해보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분명히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려질 거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윤주 대표님한테 이런 비즈니스를 혼자 하시라고 던져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창업경영신문도 있고, 창업경영신문 개발실도 있고, 창업경영신문 컨텐츠도 있고, 음식점 거래소도 있고, 바이프랜차이즈닷컴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슬기로운 외식 포럼도 있고, 그 소위 교촌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나는 담당자다라는 생각으로, 적어도 교촌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어윤재 대표님이 활동을 해주면 다른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얻고 다른 분들에게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일들을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브랜드에서 예를 들면 어윤지 대표님은 SNS가 강한 교촌치킨을 만들 거고, 예를 들면 이재경 대표님은 배달 매출이 강한 어떤 브랜드를 만들 거고, 그죠? 예를 들면 이경일 대표님은 온라인 마케팅이 강한 어떤 브랜드를 맡을 테고, 이렇게 자기 분야가 더 특화된 그런 브랜드를 맡으면 다른 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어윤주 대표님이 교촌치킨에 대해서 SNS로 차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브랜드를 맡고 있는 분들이 어윤주 대표님이 좀 교촌치킨에 접목하고 있는 SNS 활용법을 내가 내 브랜드에도 접목해 봐야 되겠지 하면 어윤주 대표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의 전문성을 높여가시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는 항상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옆에 항상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창업경신문의 특정 브랜드를 담당하는 이상 저하고 같이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 브랜드의 발전이나 뭐 활성화나 뭐나 모든 면에서. 네, 또 여기서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제가 대한민국 넘버 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옆에서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가장 잘 옆에 여러분의 멘토링이든 코칭이든 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일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어쨌든 저와 그 부분에서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그거를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 브랜드별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브랜드별 창업지원센터. 여기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어윤주 대표님이 교촌치킨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거 걱정되세요, 혹시? 대표님. 디자인도 그렇고, 디자인이요? 네. 무슨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죠? 홈페이지 만든다면서요. 이미 만들었잖아요. 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뭐 더 필요하세요? 아니요. 교촌치킨 창업지원센터 또는 교촌 창업지원센터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역센터 홈페이지하고 똑같아요. 뭐만 바뀌어요? 지역 뉴스가 업종 뉴스로 바뀌었어요. 컨설턴트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이 혼자서만 활동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함께 활동하고 싶은 사람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컨설턴트에는 여러 명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윤주 대표님이 여기 당연히 컨설턴트에 어윤주 대표님이 등록이 되겠죠? 근데 혼자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명 더 꼬드겨요. 그러면 교촌치킨 컨설턴트를 몇 명 더 늘릴 수도 있죠. 여기다 10명을 등록할 수도 있다고요. 조직화까지도 감안을 해서 만든 홈페이지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걱정되는 거 혹시 있어요? 어윤주 대표님? 있을 것 같은데.
홍보. 아니요. 교촌이 이거 허락할까? 그쵸? 사실 저도 지금 그 문제가 하나 걸렸어요. 제가 지금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촌치킨 창업지원센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교촌치킨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 근데 이게 상표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교촌치킨을 걸고 치킨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변호사가 염려하는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교촌치킨과 관련된 회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한 가지가 일단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설령 만약에 교촌치킨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없다면 다른 걸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최후의 수단은 창업경영신문 교촌치킨 팀이라고 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 홈페이지 몇 번 보셨죠? 창업경영신문, 뭐 예를 들어서 외식경영 6팀, 7팀 이런 홈페이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교촌치킨 창업지원센터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으면 창업경영신문 교촌치킨 팀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더 시간을 주시고 제가 변호사들하고 더 이야기를 해서 가장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홈페이지에 관련된 문제일 뿐 비즈니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어윤주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교촌치킨의 허락을 받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사실은 그야말로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설명할 거지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게 정말로 많다고요. 심지어는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단계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한번 보자고요. 어윤재 대표님이 교촌치킨 책임자예요. 창업경위신문에. 교촌치킨이 어윤재 대표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계속 무관심으로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교촌치킨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큰 회사라고 하지만 창업경위신문에 교촌치킨 전담팀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이 되고 그 조직이 교촌치킨 양도양수에 계속 개입을 하고 교촌치킨 창업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촌치킨 본사에서 어윤재라는 사람을 모른 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촌치킨 기사를 창업경위신문에서 교촌치킨 기사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어윤재 대표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업경영신문에서 교촌치킨 기사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 저는 어윤재 대표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맡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병국 대표님도 그 말씀 해주셨는데 어윤재 대표님 의견이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뭐 매출은 몰라도 뭐 다른 데이터들이 있을 거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가맹본부 같으면 가맹점 개수 가지고도 순위를 매기려면 매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순위가 됐든 아니면 잘 나가는 곳 몇 가맹점을 계속 노출시켜 주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교촌치킨 창업자가 꼭 가봐야 되는 가맹점. 여러분 이런 거는 누가 문제 제기도 못해요. 교촌치킨 창업자라면 꼭 가봐야 될 가맹점 10선. 이래버리면
이거 누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일단은 인수 창업에서 출발을 하겠죠. 인수 창업과 영업 양도 가지고 출발을 하겠죠. 그 음식점 거래소하고 연동을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업종 변경도 있어요. 교촌치킨으로 업종 변경할 사람, 교촌치킨 가맹점들 중에 업종 변경할 사람. 여러분, 두 번째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되게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불법 아닙니다. 교촌치킨 가맹점들 중에 현재 교촌치킨의 매력을 못 느끼는 가맹점주들을 찾아서 다른 브랜드로 바꿔주는 게 불법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불법. 자, 업종 변경 컨설팅에 대해서도 여러 파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가맹점 창업 지원, 이거 하면 안 됩니까? 그냥 교촌치킨 일반적으로 가맹점 처음 만들고자 하는 분들은 도와주면 안 되냐고요. 그것도 도와줄 수 있죠. 본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교촌치킨 창업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촌치킨 창업 정보를 어윤재 대표님이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뭔가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요. 그분들을 꼭 교촌치킨 창업을 시켜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교촌치킨 창업 때문에 찾아왔어도 그 사람을 BBQ 창업시킬 수 있는 거고 60개 치킨을 창업시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교촌치킨 본사도 아닌데 굳이 교촌치킨을 창업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주면 모르지만. 자, 그래서 가맹점 창업도 관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가맹점 모집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일도 맡을 수 있다. 나중에 교촌치킨이 대표님 저희 가맹점 모집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방법들도 있다고요. 자, 게다가 우리는 가맹점 단위로 컨설팅, 전국에 교촌치킨이 1,500개가 있는데 1,500개를 어윤재 대표님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래서 가맹점 컨설팅도 가능하고요. 가맹점 교육도 가능하고요. 기타 가맹점 업무 지원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권찬은 대표님 본사와의 원만한 사전 협약이라고 했는데 예, 원만한 협약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가맹본부하고 원만한 협약을 가져가 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꼭 그걸 전제로 비즈니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양도양수 문제는 가맹본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맹본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더 좋겠지만 가맹본부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지 못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맹본부와 원만한 수익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연구해서 노하우를 또 축적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시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혼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윤주 대표님이 교촌치킨을 맡습니다. 근데 정진웅 대표님이 제주도에서 교촌치킨을 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웅 대표님이 교촌치킨의 담당자인 어윤주 대표님하고 일종의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맞죠? 예를 들면 정진웅 대표님이 교촌치킨을 인수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창업자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정진웅 대표님은 제주도 지역을 맡고 있으니까 제주도 지역에서 교촌치킨 창업자를 찾아내는데 관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어윤주 대표님하고 코업을 해서 그 일을 예를 들어 제주도의 매장이
교촌치킨 매장이 만약에 한 3개 정도가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 제주도에서. 그러면 어윤주 대표님이 수입이 클 것 같습니까? 정진웅 대표님 수입이 클 것 같습니까? 정진홍 대표님.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정진웅 대표님이 인수하고 싶은 사람을 더 많이 찾았다고 한다면 정진웅 대표님 수입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윤주 대표님은 정진웅 대표님이 발굴한 교촌치킨 창업자들을 통해서 어윤주 대표님 브랜드 교촌치킨을 맡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발생을 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브랜드를 하나씩 맡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센터들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마을 미디어들과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석순 대표님이 EDR을 맡고 계시죠?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신 대표님. 예, 맞습니다. 전국에 EDR은 1년에 몇 개 정도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던가요? 보셨습니까? 올해는 공시가 안 됐는데 전년도에는 한 300개가 좀 넘었습니다. 그쵸. 예. 1년에 300개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300개가 제주도에도 몇 개 있을 거고, 부산에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강릉에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서울에 대다수가 있겠지만, 전국에서 이디야 가맹점이 거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신석순 대표님이 이디야를 맡았지만, 신 대표님 혼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부산 지역은 부산 지역을 맡고 계신 대표님들하고, 대구 지역은 대구 지역을 맡고 계신 대표님들하고,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연보별 해야죠. 그럼요. 그래야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브랜드를 하나 맡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은 누구든지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처럼 마을 미디어를 작동하고 지역센터를 작동하고 또 우리끼리도 브랜드를 맡고 계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신석순 대표님이 예를 들면 이디야를 팔겠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 가게는 팔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가게는 이미 맛이 갔어요. 팔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신석순 대표님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 브랜드를, 그 이디야 어디 매장을, 이거 교촌치킨 가맹점으로 바꿔주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겠다 싶으면 신 대표님이 교촌치킨으로 바꿔주는 걸 관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끼리 긴밀하게 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브랜드 담당자를 늘려갈 거고요. 인원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몇천 개의 브랜드를 맡고 계신 담당자들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 매니저라고 부를 겁니다. 브랜드 매니저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에게 제가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을 도와주는 가맹본부를 하나 맡으라고 할 때 제가 브랜드 매니저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그 용어를 이제 통합하겠습니다. 신석순 대표님은 이디야의 브랜드 매니저인 거고 어윤재 대표님은 교촌치킨의 브랜드 매니저인 겁니다. 그리고 창업경위신문에는 브랜드 매니저가 수십 명, 수백 명, 심지어는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한 분이 여러 개를 맡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로 코업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네트워킹 비즈니스를 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표를 어디에다 두시면 되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윤희 대표님이 교촌치킨 직원들보다 교촌치킨을 더 잘 알면 됩니다. 신석순 대표님이 이디야 직원들보다 이디야를 더 잘 알면 됩니다. 게임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게임 끝납니다. 양도양수에서 출발을 하지만
양도양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양도양수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거래소하고 연계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이미 탑재되어 있으니까 양도양수는. 그죠? 여러분 상가점포라고 하는 메뉴가 이미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양도양수는 지금 당장 여러분 홈페이지, 지역센터 홈페이지든 브랜드별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든 양도양수 상가점포는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적어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고 일단 그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들을 늘려가는 겁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시스템. 아까 뭐 예를 들면 어인유 대표님이 랭킹을 매기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더 좋은 아이디어. 내가 이 브랜드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은 누구 머릿속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 아이디어들을 취합해 나가겠습니다. 자, 질문 하세요. 네, 이경일 대표님. 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맡은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딱 좀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해서,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한번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경일 대표님이, 어떤 브랜드 맡았죠? 컴포즈 커피 맡았습니다. 컴포스 커피. 네. 이경일 대표님이 컴포스 커피 양도양수를 딱 10건만 하게 되면 저절로 이경일 대표님이 컴포스 커피를 잘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첫 한 건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첫 한 건 하는데 꼭 컴포스 커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아니, 컴포스 커피를 인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컴포스 커피를 팔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 일단 컴포스 커피를 꼭 전문가가 되어야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까? 일단 컴포즈 커피를 딱 그 양수 받거나 양도하고 싶은 사람 찾는 방법부터가 좀 막막한데요. 그거는 이경일 대표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지금 37명이 있겠죠. 네. 그죠? 신석순 네. 대표님이 이디야에서 어떤 방법을 쓰겠죠. 어인주 대표님이 교촌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겠죠. 그 방법을 이경일 대표님들이 써도 되겠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단순한 예를. 컴포즈 커피라고 검색하는 사람, 이경일 대표님 키워드 전문가죠. 키워드 광고. 네. 컴포즈 커피라고 검색을 하는 키워드 광고, 그 얼마일까요? 클릭당. 컴포즈 커피요. 컴포즈 커피. 그 한 100원 합니까, 요즘? 네. 그러면 제가 또 좀 문제를 다시 내드릴게요. 컴포즈 커피 양도양수라고 하는 키워드는 클릭당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 10원 안 넘어갑니다. 100원 안 넘어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컴포즈 커피 양도양수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무슨 말이냐면, 이경일 대표님이, 여기서 또 오해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광고라고 하는 거를 전략적으로 써먹어서 도움이 되면 써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경일 대표님은 컴포즈 커피 담당자라면서요. 그러면, 컴포즈 커피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경일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뜨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냐고요. 돈이 안 들어가요. 클릭당 100원이라고요. 컴포즈 커피 양도양수라는 키워드, 컴포즈 커피 업종 변경이라는 키워드, 컴포즈 커피 인수 창업이라는 키워드,
그거 다 100원짜리입니다. 아닙니까? 컴포스 커피 창업 정도 되면 좀 비쌀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왜냐면 그 가맹점 모집하는 애들끼리 경쟁이 좀 붙어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 컴포스 커피 가맹 창업 이런 키워드는요 100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경일 대표님이 뭘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했지만 키워드 광고만 가지고도 이제 구체화됐죠. 돈 별로 안 들이고, 그죠? 돈 별로 안 들이고 그 키워드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컴포즈 커피 정도 되니까 브랜드 자체 키워드는 조금 더 단가가 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별로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 브랜드라고 하는 키워드 단가 100원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요령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무식한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경일 대표님이 컴포스 커피 양도양수에 관여하고 싶은데 가장 무식하다는 얘기는 몸으로 뛰는 거예요. 몸으로 뛰는 거. 어떤 방법이냐면 그냥 컴포스 커피 가맹점에다 열심히 전화 때리면 됩니다. 컴포스 커피 가맹점 몇 개든가요? 아직 기억이. 아니 대략이요. 대략. 몇백 개는 되겠죠 뭐. 예, 훨씬 많죠. 그죠? 예. 그럼 컴포스 커피 가맹점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0개라고 치면 컴포스 커피 가맹점이 1000개라 치면 모든 가맹점에다 전화해봤자 1000통밖에 더 됩니까?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장 무식한 방법이라고요. 최후의 수단. 도저히 할 게 없으면 가맹점에게 전화를 하든 가맹점을 찾아다니든 쓰시면 됩니다. 그 방법 더 알려드려야 됩니까? 근데 그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니까 그 앞단에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경일 대표님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다른 분들이 똑같이 고민할 거 아닙니까? 어인재 대표님도 그 고민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교촌치킨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낼까? 그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모두가 지금 똑같은 비즈니스를 한다고요. 브랜드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프랜차이즈닷컴인가 그거 또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경일 대표님이 컴포즈 커피를 맡았으면 음식점 거래소에서도 컴포즈 커피 책임자가 되겠지만 당연히 바이프랜차이즈닷컴에서도 컴포즈 커피는 이경일 대표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이제 좀 그 광고비를 같이 투자할 센터가 있으면은 같이 해서 바이프랜차이즈닷컴을 광고를 해서 그쪽에 들어온 브랜드를 맡을 사람은 맡고 또 만약에 내가 맡지 않은 브랜드더라도 그 창업자를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방식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방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을 뿐이지 정말로 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본죽 예를 들었잖아요. 본죽. 그죠? 본죽의 양도양수에 관여하고 있는 분이 이미 10년 동안 100건이 넘는 본죽 양도양수를 성과를 만들어 냈더라. 별거 안 하고도. 별다른 특이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그런 실적을 만들어 냈더라. 그 방법은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있고요.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있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 브랜드를 맡아서 하겠다라는 작정하고 그런 준비가 되면 뭐든 이제 할 수 있게 될 거다. 지역센터보다는 사업 모델이 훨씬 더 단순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이요. 지금 이병국 대표님이 이제 막 시작하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신규 오픈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신규 오픈 시장이 크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손을 못 댔던 영역이어서 제가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맡아서 신규 가맹점 개설도 관여를 하면 좋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손 못 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시간을 두고 찾아가면 됩니다. 그 가맹본부하고 근데 먼저 협상이 먼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맹점이 돈을 안 주면 우리가 그거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맹본부를 설득해 나가는 그 과정은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 사업도 이미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단지 전면에 내세우는 건 아니다. 전면에 내세운 건 일단 양도양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